겨울만 되면 손에서 놓지 못하는 과일 귤. 상큼하고 달달한 귤 한 입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귤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당뇨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귤의 효능을 간단히 알아보고 당뇨와 치매 예방을 위하여 귤과 절대로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 3가지와 같이 먹으면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의 효능이 2배가 되는 식품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귤의 효능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과일 바로 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흔하게 먹을 수 있지만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귤이 왕에게 진상될 정도로 특별한 과일이었으며 성균관에서 유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면 왕이 감귤을 직접 하사할 정도로 정말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귤은 상큼한 맛과 달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이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진정한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귤은 단순히 맛있기만 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놀라운 혜택을 가져다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먼저 귤은 비타민C의 왕으로 불릴 만큼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귤 한 개에는 약 5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 하루 2-3개의 귤만으로도 성인의 하루 권장 비타민C 섭취량을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와 건조한 환경에서 몸이 쉽게 지치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귤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염 위험을 줄이고 몸의 면역 체계를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시다 요즘 왜 이렇게 피부가 칙칙하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귤이 정말 제격입니다. 귤 속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세포 손상을 일으켜 주름과 기미 같은 피부 문제를 유발합니다. 귤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없애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귤은 또한 혈액순환을 돕는데도 매우 탁월합니다. 귤 속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유하자면 귤은 우리 몸의 혈관 청소부와도 같습니다.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제거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몸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특히 심혈관 건강이 중요한 중장년층에게 귤은 필수적인 과일입니다. 귤은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귤에 포함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장 운동이 느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귤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을 부드럽게 움직여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귤은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또한 귤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귤 속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합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짠 음식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해 혈압이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귤은 이러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으로 고민하신 분들에게 귤은 좋은 자연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귤의 효능은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귤 한 개의 칼로리는 약 40에서 50칼로리 정도로 간단하게 허기를 달래기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귤 속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거나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귤은 매우 유용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귤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이 모든 효능이 사라지고 오히려 내 몸에 당뇨와 치매를 유발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귤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식품은 탄산음료입니다. 겨울철 달콤한 귤을 먹으며 탄산음료 한 잔을 곁들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귤의 상큼한 맛과 탄산음료의 시원함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기분 좋은 조화를 이루죠. 하지만 이런 조합이 건강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탄산음료는 설탕과 과당 함량이 높은 고당분 음료로 강한 산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귤 속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탄산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이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탄산음료 속 과당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귤의 주요 효능인 항산화 작용이 무력화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귤은 몸속의 염증을 없애주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탄산음료는 이 소방수가 미처 불을 끄기도 전에 기름을 끼얹어 버리는 방화범 같은 존재죠. 이 조합은 혈관에 손상을 주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탄산음료의 산성 성분이 귤 속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귤은 칼륨과 칼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 혈압을 조절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산성 성분이 이러한 영양소를 체내에서 흡수되지 못하도록 방해해 장기적으로는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탄산음료와 귤의 조합은 위에도 부담을 줍니다. 귤 속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는 데 탁월하지만 탄산음료의 강한 산성과 결합하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과다 분비를 촉진해 소화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라도 탄산음료와 귤을 함께 먹으면 맛이 좋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 대신에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와 함께 귤을 즐기시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혹시 귤을 드신 뒤 우유 한 잔으로 입가심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아침 식사로 우유와 귤을 함께 섭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귤과 우유는 각자 먹을 때는 정말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같이 먹은 경우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귤은 강한 산성 성분을 가진 과일입니다. pH가 낮은 귤은 위산과 결합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우유와 함께 먹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유 속 단백질, 즉 카제인이 귤의 산성과 만나면 위장에서 단백질이 응고되어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소화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를 마신 뒤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귤과 함께 먹은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비유하자면 한쪽은 소화를 돕기 위해 애쓰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이를 방해하며 위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해꾼과 같은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귤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귤 속 산성 성분이 칼슘과 결합하면 체내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뼈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 골다공증의 위험을 오히려 높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귤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가 약한 어린이나 소화기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 조합이 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귤과 우유를 함께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우유를 마셨다면 귤은 한두 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각 식품의 장점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귤과 커피를 함께 먹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 식사 후에 커피 한 잔과 귤 몇 개를 함께 먹으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이 몸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게 되신다면 앞으로는 이 습관을 피하고 싶어질 겁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귤의 주요 성분인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합니다. 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이 효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귤이 우리 몸속 염증을 제거하는 소방관이라면 커피는 이 소방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 같은 존재죠. 또한 카페인은 체내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면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올려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커피와 귤을 함께 섭취하면 귤이 가진 항염증 효과는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귤과 커피의 조합은 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귤은 산성과일로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여기에 커피에 강한 카페인이 결합하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역류나 위염을 가진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대신 녹차나 따뜻한 허브차와 함께 귤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꾹 하고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뇌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귤의 효능을 2배로 올려줄 아주 좋은 식품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여러분, 귤과 호두를 함께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귤의 상큼한 맛과 호두의 고소한 풍미가 만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귤과 호두는 각각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섭취할 때 그 효능이 2배로 상승하는 조합입니다.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견과류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귤과 호두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귤의 비타민C는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호두의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여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비유하자면 귤은 뇌를 외부로 방어하는 수비수, 그리고 호두는 뇌 기능을 개선하는 공격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뿐만 아니라 호두는 심장 건강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두 속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귤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기여하기도 하죠.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 건강이 한층 더 개선됩니다. 또한 호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귤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귤 속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귤과 호두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로 샐러드에 귤 한 조각과 다진 호두를 곁들이거나 간식으로 귤 한두 개와 호두 한 줌을 함께 먹으면 훌륭한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귤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2배가 되는 두 번째 식품은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 플레인 요거트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여기에 귤을 곁들여 먹으면 건강 효과가 2배로 상승합니다. 귤과 플레인 요거트는 맛도 좋고 장 건강을 비롯해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내 유익균의 수를 늘리고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유산균은 장벽을 튼튼히 하고 장내 염증을 줄여 대장암 위험까지 낮춰줍니다. 귤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장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유산균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비유하자면 귤은 요거트 속 유산균이 더욱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귤과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장 건강은 전반적인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감기나 알레르기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귤의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요거트의 유산균은 몸속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조합은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귤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를 막고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내 독소를 제거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합니다. 마치 귤과 요거트가 함께 피부에 비타민 팩을 해주는 효과를 내는 셈이죠. 또한 플레인 요거트는 칼슘이 풍부해 귤 속 칼륨과 함께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요거트 속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귤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플레인 요거트와 귤을 섭취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침 식사로 플레인 요거트 위에 귤 한 조각을 올려서 드시거나 간식으로 귤과 요거트를 섞어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가당 요거트는 피하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귤의 효능을 2배로 높여줄 식품은 바로 당근입니다. 귤과 당근의 조합 상상만 해도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귤과 당근은 둘 다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먹으면 피부와 눈 건강에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을 많이 함유한 채소로 눈 건강을 지키고 시력을 보호하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귤과 당근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피부와 눈 건강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귤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더해지면 피부 재생 효과가 높아지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귤과 당근은 피부에 자연 비타민 크림을 발라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귤의 비타민C는 눈의 혈관을 강화하고 백내장 같은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귤과 당근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샐러드가 가장 좋습니다. 당근을 얇게 채 썰어 귤 조각과 함께 섞어서 간단한 드레싱을 뿌려주면 눈과 피부 건강을 위해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다음은 맛있는 귤 고르는 법과 보관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참고하시어 맛있는 귤 오래오래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귤을 고르는 것은 귤을 맛있게 즐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음의 팁을 참고하시어 신선하고 맛있는 귤을 고르는 방법을 꼭 알아보세요. 귤은 크기가 고르지 않지만 크기보다 무게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게가 나가는 귤일수록 과즙이 풍부합니다. 이는 과육이 더 충실하고 수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껍질이 매끈하고 윤기가 나는 귤을 선택하세요. 주름이 많이 잡히거나 껍질이 딱딱한 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탄력 있고 매끄러운 귤은 더 신선하고 더 맛이 있습니다. 귤의 색깔은 주황색이 선명하고 고르게 분포된 것이 좋습니다. 색이 고르지 않거나 녹색 부분이 많은 귤은 익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귤이 완전히 익었을 때 색이 고르게 분포되며 맛도 더욱 달콤합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향이 나는 귤이 맛이 좋습니다. 향기가 없는 귤은 신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귤은 향이 강하며 이는 과일의 신선함과 당도를 나타냅니다. 귤은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두면 말라버릴 수 있으므로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서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귤을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귤을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냉장고의 과일 칸에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 시 귤의 신선함은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 효과적입니다. 귤을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로 나누어 냉동 보관하는 장기 보관법도 있습니다. 냉동귤은 스무디나 디저트에 활용할 수 있으며 냉동 보관 시 귤의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되며 오랫동안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조각의 단호박이 노화 예방은 물론이고 암과 치매까지 예방하는 엄청난 효능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단호박도 잘못된 식품과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호박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바로 노화 예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늙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늦춰보는 건 어떨까요? 단호박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피부와 세포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바로 체내에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면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단호박 속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피부의 탄력성과 수분을 유지하게 하고 주름을 예방합니다. 단호박의 껍질도 매우 유용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호박 껍질을 그냥 버리지만 이 껍질 속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세포 보호와 노화 예방에 큰 기여를 합니다. 단호박 껍질을 부드럽게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각종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단호박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 속의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면역력 저하와 관련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아침에 공복 혈당을 체크해 보시고 너무 높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단호박을 꼭 챙겨 드셔보세요. 단호박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착한 탄수화물이라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단호박 속의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 과정에서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단호박을 식사에 포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여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의 효능 네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60대 이상 사망 원인 1위가 폐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폐암도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단호박은 염증을 줄여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대장암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면 장내 발암 물질의 이동 시간이 짧아져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단호박 속 베타카로틴은 항암 작용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연세가 들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건망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들은 것도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이럴 때 단호박을 드셔보세요. 단호박은 치매 예방에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활성산소가 바로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단호박을 드시면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연구에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단호박을 드시면 이러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은 비타민 A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럽 신경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는 신경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서 뇌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비타민 A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단호박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단호박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단호박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와 단호박을 함께 먹으면 단호박 속 인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해 인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신장에서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 신장에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옆구리 통증, 혈뇨, 배뇨장애,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합니다.
결석이 소변 통로를 막으면 소변 배출이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심부전으로 진행되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 대신에 두유 같은 식물성 대체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대체 음료는 인산과 결합해 결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단호박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의 흡수를 충분히 돕습니다. 두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흰 쌀밥은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에 속하는데 단호박과 함께 먹을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자체적으로 당분이 있기 때문에 흰 쌀밥과 함께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두 식품 모두 쉽게 소화되며 빠르게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혈당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게 되므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흰 쌀밥 대신에 현미, 퀴노아, 보리 같은 저혈당 지수의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천천히 돕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안정시켜 줍니다. 현미와 같은 통곡물은 단호박의 영양소와 함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탄산음료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며 특히 과당과 같은 첨가당이 많아 단호박과 함께 먹을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단호박은 이미 단맛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탄산음료에 당분이 더해지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탄산음료의 산성 성분은 소화를 방해하고 단호박 속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대신에 물, 허브티 또는 레몬을 넣은 물과 같은 건강한 음료를 선택해서 드세요. 이러한 음료들은 단호박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단호박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허브티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단호박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이 먹으면 단호박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세 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단호박 속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이 더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단호박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 조합은 노화 예방과 심혈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을 구울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함께 조리하거나 샐러드에 단호박을 넣고 올리브 오일로 드레싱을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단호박과 두부 하면 언뜻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상호 보완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지만 단백질은 부족합니다. 이럴 때 두부를 같이 드시면 두부가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여 단호박의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줍니다. 특히 두부에 함유된 이소폴라본은 단호박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근육 유지와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을 찌거나 볶은 후 두부를 함께 넣어 요리하거나 단호박 스프에 두부를 추가해서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단호박과 시금치를 같이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고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시금치의 철분은 단호박의 비타민 C와 결합해 철분 흡수율을 높여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 강화와 심혈관 건강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과 시금치를 함께 볶거나 샐러드에 두 가지를 같이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단호박 스프에 시금치를 추가해도 훌륭한 영양식이 됩니다. 다음은 단호박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온 보관입니다. 짧은 기간 단호박을 보관할 때는 실온 보관이 좋습니다. 단호박은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 실온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햇볕이 직접 닿지 않으며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그러나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상태가 안 좋아 보일 때는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냉장 보관. 단호박을 장기간 보관하고 싶을 때는 냉장 보관이 적합합니다. 사용 전에 깨끗이 세척하고 잘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자르지 않은 상태라면 껍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감싼 후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합니다. 자른 단호박은 씨를 제거하고 랩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른 부분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르지 않은 단호박은 냉장고에서 약 1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른 단호박은 5에서 7일 정도가 적합합니다. 오래 두면 단면이 마르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냉동 보관. 단호박을 장기간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조리해 냉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호박을 잘게 잘라 씨를 제거한 후 껍질을 벗기지 않고 바로 찐 후 냉동하거나 생으로 조각낸 상태에서 냉동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찐 단호박은 완전히 식힌 후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넣습니다. 생 단호박을 보관할 경우 껍질째 얇게 썰어 소분하여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합니다. 냉동 보관 시에는 6개월 이상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꺼내서 스프나 요리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호박 가루 보관입니다. 단호박을 가루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단호박을 얇게 썰어 건조한 후 분쇄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로 만든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잘 건조된 단호박 가루는 약 1년간 보관이 가능합니다.